선생님들 그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이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중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쉽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발표자를 이제 빠르게 뽑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활동 시간에 뭐 손쉽게 그 화면으로 모니터 화면으로 보여준다던가 또 수업 도입 질문을 그때그때 자동으로 뭐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딱 맞는 도구가 아마 없어서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바이브 코딩을 하면은 AI로 쉽게 선생님들이 원하는 맞춤형 수업 도구를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이번 시간에는 그런 도구들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바이브 코딩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코드를 잘 몰라도 대화로 이제 대화하듯이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만들고 싶은 기능들을 예전에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직접 코드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컴퓨터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컴퓨터가 작업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로 바로 변환이 돼서 우리가 손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전문적인 프로그램 지식이 있으면은 더욱더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이제 저 일반 선생님들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고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수업 그 장면에서 간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반인들도 바이브 코딩을 활용하면 만들 수가 있어서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 하고요. 그리고 한 번에 우리가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럴 때는 결과를 직접 확인을 하고 다시 우리가 생성의 AI한테 이렇게 만들어줘, 저렇게 만들어줘 하면은 즉각 수정도 바로 되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여러 종류의 우리가 생성의 AI를 활용해서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저희는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간단한 웹 앱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제미나이에 있는 그 캔버스 기능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좀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딩을 통해서 만들기 전에 어, 어떤 앱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덤 발표 뽑기 앱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발표 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 프로그램에서 손쉽게 랜덤으로 발표 순서를 정하는 그런 앱이고요. 또 뭐 활동 타이머, 그리고 타이머가 다 되면은 그에 따라 안내 문구가 나온다던가 그런 앱들, 그리고 오늘 수업과 관련된 질문을 생성을 해보는 그런 앱을 간단히 만들어 볼까 해요. 예. 선생님들 여기 있는 앱들은 아마 우리가 주변에서도 손쉽게 살펴볼 수가 있고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이 앱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고 선생님께서 직접 실습하실 때는 만든 앱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또 나만의 앱으로 변환을 시키는 그렇게 하신다면 본인 수업에 맞는 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랜덤 발표 뽑기 앱 만들기입니다. 이 앱에 들어갈 핵심 기능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구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학생 이름을 여러 명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버튼을 누르면은 그 중에 한 명이 랜덤으로 선택되게 만들까 합니다. 그리고 뽑힌 친구 이름이 화면 가운데 큼직하게 보여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뽑기 버튼을 만들어서 그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또 다른 학생들을 랜덤으로 뽑을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까 합니다. 예, 프롬프트 예시 간단한 예시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변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생성의 AI를 뭐 당연히 활용해 보셨겠지만은 결과가 매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 지금 있는 예시 프롬프트에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뭐 변환할 건 변환해서 좀 편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롬프트 예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대상을 초등학교 교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생을 입력할 수 있게 하고 앞에서도 말했던 그런 기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가 쓰는 말로 잘 설명을 해서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화면 굉장히 단순하게 하고 글자는 크게 보여줘.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요. 선생님들 취향껏 뭐 약간 너무 유치하다 싶으면은 뭐 성인 중등이나 고등학교 교실에서 사용할 만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신다면은 맞춤형으로 아주 간단하게 앱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미나이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요 저기 왼쪽 아래에 도구라고 써 있는 항목이 보일 것입니다. 도구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캔버스 기능을 활성화 시켜 주세요. 예. 이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코드도 장문이랑 똑같습니다. 글쓰기랑 동일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수정을 한다던가 했을 때 글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써지고 하면 페이지가 너무 길어져요. 근데 캔버스 기능을 활용하면은 그 해당되는 부분만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기능이고, 이 기능을 꼭 활성화시키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모델들이 제공되는 모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건 빠른 모델, 이거는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 때 유용하겠죠. 그리고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 했을 때는 상위 모델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마 유료 사용자와 무료 사용자 간에 좀 차별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위 모델일수록 성능이 좋고 복잡한 걸 만들기가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마 이제 좀 유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점 좀 유의를 해주시길 바래요. 저희는 오늘은 간단한 걸 만들어 볼 거니까 그냥 빠른 모델로 해놓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초등 교실에서 사용할 아주 간단한 웹에서 동작이 되는 앱을 웹 앱이라고 해도 되고 웹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기능들을 바로 어느 정도 입력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칸을 바꿀 때는 Shift와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칸이 쉽게 바뀝니다. 이 점을 잘 몰라서 한 줄만 쓰고 쭉 이어서 이렇게 길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칸을 이렇게 바꿔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창도 오른쪽에 보면 전체 화면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널찍하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이름을 입력할 수 있고, 버튼을 누르면 한 명이 랜덤으로 선택되게 해줘. 그리고 결과는 크게 보이게 하고, 다시 뽑기 버튼도 넣어줘. 화면은 단순하고 글자는 크게 보여줘. 예, 이렇게 한글로 우리가 그 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동작을 시켜 볼게요. 네, 오른쪽에 코드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쭉 생성이 되고 있죠. 자, 왼쪽에는 이 앱에 대해서 제미나이가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작성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팁이나 이런 것까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예, 지금 벌써 앱이 금방 만들어졌습니다. 1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한 코드를 우리가 아무래도 간단한 앱이라고 하지만 직접 만들기 쉽지가 않죠. 근데 손쉽게 지금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잘 작동되는지 아닌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이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줄바꿈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바꿔볼게요. 임의로 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한 요 정도 넣어볼게요. 자, 추첨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 뽑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특별히 넣지도 않았는데 여기 두구두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글씨체가 이렇게 뽑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간단히 이렇게 만들어 봤죠? 처음으로 누르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나올 수 있고 바로 추가해서 학생들을 더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계속 넣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앱을 지금 한번 우리가 초벌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거를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기 상단에 보면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예, 공유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컨텐츠 복사를 하면은 이 코드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코드를 복사돼서 다른 웹에다가 올려서 직접 구동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캔버스용 공유 가능한 공개 링크 이렇게 나옵니다. 링크를 복사해서요. 바로 상단에 있는 페이지에다가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앱이 이렇게 나오죠? 잘 작동되는 간단하게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3명만 넣어보겠습니다. 네, 잘 작동이 되네요. 예. 그래서 이 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생님들 TV 화면에 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주소가 있으니까 이 주소를 QR코드로 변환해서 QR코드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태블릿 PC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손쉽게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실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으로는 활동 타이머 앱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앱에 들어갈 핵심 기능에 대해서 구상을 해야 되겠죠. 먼저 시간을 분 단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가 원하면 초 단위까지도 넣을 수도 있겠죠. 활동 제목을 함께 입력을 하고 시간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남은 시간을 큰 글씨로 보여주기, 이렇게 간단하게 앱에 들어갈 핵심 기능에 대해서 구상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뭐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날로그식도 있고 디지털식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도 취향에 따라서 기능을 더 추가를 해주고 프롬프트도 그에 맞게끔 더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그런 기능들을 그대로 말로 옮겨 놓은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한테 그냥 사람한테 하듯이 명령을 하듯이 이렇게 좀 구술을 하면 됩니다. 뭐 수업 활동의 앱을 난 만들 거야. 사용자가 시간을 분 단위로 설정을 할 수 있고 활동 제목도 함께 입력을 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가 작동하고 남은 시간이 크게 보이게 해줘. 보기 쉽고 단순한 화면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 예시를 가지고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 화면이죠? 네, 도구 눌러 주시고요. 캔버스 동작을 해 주시고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를 그대로 타이핑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봤던 그 예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바로 눌러 줄게요. 예, 쭉 지금 열심히 작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우리 여기서 과학, 실험, 모둠, 실험, 활동, 타이머 이렇게 제목을 한번 해보고요. 뭐 3분 해볼게요. 너무 적은가? 예, 5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타이머가 이렇게 작동이 되죠. 예. 이런 타이머 막상 찾으려면은 자기한테 맞는 귀여운 타이머가 없어요. 예, 근데 여기를 손쉽게 만들었죠. 또 1분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 자, 만약에 1분 이하가 됐을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글자 수, 글자 색이 좀 뭐 이렇게 빨갛게 바뀐다든가 그런 효과를 한번 넣어보고 싶다. 그럼 한번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바로 이 지금 만든 앱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1분 미만일 때는 글씨 숫자를 빨강색으로 바꿔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깜빡깜빡거리면 더 분위기가 구조가 됐겠죠. 숫자를 깜빡이게 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보고서 제가 말한 거를 나름 이렇게 왼쪽에 분석을 했죠.
그리고 강조 효과 이런 말을 제가 얘기도 안 했지만 제 말을 이해하고 제가 원하는 바를 바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코드를 금방 이렇게 수정을 다 했네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실험 타이머 1분으로 해볼게요. 예. 1분 미만이 되니까 바로 효과가 빨갛게 해서 시간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타이머 앱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은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날로그로 만들고 싶다? 여기다가 아날로그 타이머 만들어줘.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습, 한번 오늘의 질문 생성기 만들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건 학생이 쓸 수도 있고요. 교사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업의 주제를 주면은 그 수업과 관련돼서 도입 부분에 쓸 수 있는 여러 질문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수업과 관련된 질문, 그런 것들을 출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주제나 내용을 한 가지 한 문장을 입력을 하고요.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3개를 보여주도록 그런 기능을 넣을 거고요. 질문은 짧고 말하기 쉬운 형태로 제시를 하라. 그리고 화면에서 바로 읽고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예시 살펴볼게요. 초등학교 수업 도입에서 사용할 간단한 앱을 만들 거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수업 주제를 입력할 수 있게 해줘. 버튼을 누르면 그 주제와 관련된 질문 3개를 보여줘. 질문은 학생들과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표현으로 만들어줘. 네, 이렇게 프롬프트를 초등학교용으로 한번 예시를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습 3번째 거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롬프트를 저는 미리 좀 작성을 한 것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작성한 프롬프트인데요. 한번 좀 살펴볼게요. 기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집어넣었고요. 화면은 한 페이지로 단순하게 해달라고 했고, 주제 입력한 생성 버튼 하나, 결과 입력 질문 3개가 카드 형태로 보여주게 해줘. 즉 디자인적 요소를 제가 좀 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디자인은 초등학생과 교사가 함께 보기 쉽게 글자는 크고 설명은 짧고 복잡하지 않게 해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좀 약간 다양한 여기 밑에다가 질문과 관련된 예시를 좀 더 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일단 이 앱을 한번 만들어 보고 보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만들기를 해볼게요. 제가 잊어버렸네요. 깜빡했네요. 항상 캔버스로 활성화 시켜놓고 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예. 왼쪽에 우리가 제미나이가 자기가 생각하는 앱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해요. 예, 쭉 보면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쭉 나오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번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한번 만들어 보니까 초등학생한테 아주 어울리게 반짝반짝 질문 창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런 말을 쓰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줬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 초등학교이니까 조금 우리 저학년 친구들 한번 수업 주제를 한번 넣어볼게요.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예. 이렇게 3가지 질문이 나오네요.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니? 내가 만약 동물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때 제일 즐겁니? 했습니다. 2번은 잘 좀 갸우뚱하는데요. 예. 이렇게 질문이 잘 나왔어요.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좀 고학년 친구들 역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조선 건국과 관련된 걸 해볼게요. 조선 건국에 대해 알아보기. 간단하게 넣겠습니다. 네, 도입,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종대왕. 예. 세종대왕의 대왕의 업적에 대해 알아보기. 예.
훈민정음과 관련된 이야기인가 봐요. 예. 아주 이렇게 도입 질문, 수업과 관련된 질문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이번엔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중학교, 고등학교용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창에다가 바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에 사용할 수 있는 질문 로 변환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제가 명령 내린 것을 가지고서 좀 재미나게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수준 맞춰 비판적이고 분석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질문 생성기로 만들어 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적용을 했다고 나와 있네요. 예. 조금, 아까는 굉장히 이제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 맞게끔 했고요. 밑에 보면 비판적 사고, 논리적 추론, 가치탐구, 심층 토론. 이것과 관련된 좀 내용으로 답변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쵸? 예. 자, 한번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등학교 친구들과 다르게 질문 수준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질문들이 나왔네요. 예. AI가 예술작품을 창작한다면 이건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은 무엇이 될까요? 예.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까 아니면 더 심화할까? 예. 이런 식으로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손쉽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3가지 실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완벽하게 한 번에 좋은 앱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 앱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앱을 직접 사용해 보시고 여러 가지 수정할 사항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구를 할 때 그 앱에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버튼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버튼을 사용할 것인가, 그 입력 창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디자인적인 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력되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 목적에 맞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이 잘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바이브 코딩으로 잘 구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하신다면은 선생님들도 어렵지 않고 쉽고 간단하게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